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정규재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듣고 이날 연설에서 몇 가지 없는 단어가 있다. 타도 이런 말이 없다. 쿠데타라는 말은 있지만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다. 그는 자신을 패배자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자신을 5번이나 기소한 사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 독재의 희생자였다. 국힘당 후보 토론회를 보면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범죄자 이재명, 전과사범 이재명 등의 단어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경멸적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이재명이 그렇게도 두렵다는 것인지 범죄자 이재명이 아니면 아예 그 어떤 출마의 변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듯이 이재명이라는 말을 마치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반복한다. 이재명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는 사람 이름이라고는 노무현 등의 이름 2번 나왔을 뿐 정치적 상대방들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았다. 증오의 언어나 적개심을 표현하는 언어들은 없었다. 국힘당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그는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그는 그런 대목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나라 사정이 급해서 이념, 사상, 진영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통합하고 앞으로 가자고 말한다. 통합이라는 단어는 아마 10차례도 더 되풀이 강조한 것 같았다. 그동안 서서히 우클릭을 시도해온 결과가 오늘 연설에서는 아예 자리를 잡은 모양새다. 아직 좌파 특유의 언어 단어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클릭 혹은 중도적, 중립적 언어들이 많아졌고 이제는 그런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문장 구사가 된다. 다행이다. 나는 오늘 이재명의 연설에서 관념어들이 많이 사라진 점에 더욱 주목한다. 원래 동사를 많이 쓰면 우파 그리고 명사 특히 관념어를 많이 동원하면 좌파의 언어라고 한다지 않는가. 이재명 후보의 언어는 그런 점에서 아주 좋아졌다. 생각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행스럽다. 잊을 뻔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 지정을 축하한다. 자, 그럴만도 한 것이 망한 내란 정권의 총리는 걸어다니는 위헌 덩어리라 불리며 내란의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고 황태자라 불리는 자는 자기들끼리 토론에 깐죽거린다는 말을 수차례 듣고서 라방을 한다며 과자 까먹고 있고 역시 국무위원이었던 자는 극우 세력일 뿐이고 다른 한 명은 명태균으로 골로 갈 일만 남았고 마지막 한 명은 마리언우라고 이재명 이름도 생각이 안 나니 병원에 가봐야 할 듯합니다. 이런 자들을 거론하면 입만 아프고 이들에 대해 들으면 귀를 씻어야지요. 그러니 이재명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내란 세력 척결과 잘사니즘에 올인한다 이겁니다. 김영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 선출, 이제 본격적으로 내란을 심판할 것입니다. 민생을 살릴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재명 89.77%, 민주당 대권 후보 확정, 역경과 죽음의 고난을 딛고 마침내 다시 우뚝 섰다. 자,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을 다시 세운 국민에 대한 민주당의 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얼빈, 안중근에게 저격당하기 전에 열차 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우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탄했다. 조선이란 나라는 수백 년간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온 나라이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야.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지. 엘리트 카르텔이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수사하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다. 검찰 엘리트가 나라를 먹고 영구히 독차지하겠다고 내란을 일으켰다. 그 부하 검찰 엘리트가 내란범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했으나 대충 수박 겉핥기로 끝냈다. 사법 엘리트가 내란 수개를 풀어놓고 재판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며 1년간 저속재판 진행 계획서를 내놨다. 그런데 내란 수개로부터 사법 공작을 당하고 있는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신속재판을 이유로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 와중에 관료 엘리트는 내란 수습은 안중에도 없고 난가병에 걸려 대선을 준비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다.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 자리에는 인류법대 엘리트 카르텔이 차지하고 있다. 그때 백성처럼 이름 없는 시민이 받은 것도 없으면서 야광봉을 들고 이상한 힘을 발휘해 나라를 지키고 있다. 내란을 제압한 후로도 광장에 나와 심우정 쥐기현을 탄핵하라, 조의대는 대선 개입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아직도 제대로 내란이 진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넓디 넓은 전당대회 장을 빛나게 가득 메꾸고 있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민주당 이번에는 잘하자. 잘해야 한다. 미안하지 않는가?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번 낙엽과 수박들의 사보타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박선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경선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경선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여정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늘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더 이상 착한 민주당은 없다. 오로지 강한 민주당만 있을 뿐. 오늘도 한 고비 넘깁니다. 이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고비였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 내란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예측 불허의 몰상식한 짓을 하도 저질러대는 통에 안심하지 않습니다. 6월 3일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 승리까지 결코 방심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6월 4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군 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행정 권한을 가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승리와 취임 때까지 보다 치밀하게 대비하고 보다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더 이상 착한 민주당은 없습니다. 오로지 강한 민주당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강한 민주당의 모습이 교육에서 보였습니다. 저들의 이재명 정부의 폭탄 심기를 단번에 차단한 김영호 위원장의 활약상이 있었습니다. 이조 장관께서 이명박 정부 때 교과서 자율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출판사들과 정부의 갈등을 야기한 바가 있더라고요. 2014년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조정 행정명령에 불복한 교과서 회사들이 교육부와 지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네? 그때 2019년도 대법원은 무려 2,327억 원을 정부가 교과서 회사에 배상하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장관님이 무리한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때 소송이 진행됐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예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사태에서 차후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도 이런 사례가 벌어질까 전 사실 두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정부, 정권 교체가 됐어요. 우리 제1당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같은 법을 발의했어요. 거부가 안 되겠죠. 새로운 대통령한테는. 그래서 결국은 교과서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박탈했을 때 교과서 업체는 새로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의 대략 소송 금액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세요? 혹시 전문가 그 뒤에 관계자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디지털 교과서 구매를 위한 비용 예산이 3,100억 정도가 교육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최대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러면 역시 또 수천억의 손해배상이 예상이 됐는데요. 장관님, 새로운 정부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든 야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렇게 부담을 주시면 안 되죠. 만약에 정말 소송이 들어가고 정권 교체가 됐다면 모든 교과서 업체에 민영사의 책임은 최상목 지금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 새로운 정부가 그 수천억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을 모든 법을 초월해서 저지한 지난 정부, 그 당시가 되면 지난 정부가 되겠죠. 최상목 부총리나 교육부 장관이 모든 민영사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고민하셔서 철회하세요. 네? 정말 이런 사태 초래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장관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민영사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정부가 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국민들도 공감해 주실 것이다. 김영한 의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3년도에 56.4조 세수펑크 팩트죠? 네, 맞습니다. 건전한 재정 아닙니다. 세수펑크 났으면. 그렇죠? 총지출 얼마 줄였어요? 28조 원 줄였어요. 당시에 23년도에. 관리재정 수지 얼마 늘었습니까? 애초 예산안에는 58.2조였는데 87조로 늘었죠? 예. 네, 팩트입니다. 자, 24년도 제가 7월부터 32조 정도 펑크 날 거다. 세수 펑크. 들으셨죠? 얘기를 해서. 예. 그때 최상무 부총리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끝까지 우기다가 마지막에 11월, 10월 넘어가서 세수 재추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총지출 얼마 줄였어요? 19조 줄였습니다. 관리재정 수지 얼마 더 늘었어요? 애초에 얼마 잡았어요? 91.6조에서 104조, 104.8조, 105조. 여파가 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25년 볼게요. 제가 또 무당돼야 될 것 같아요, 무당. 근데 그 무당이 되게 잘 맞춰요. 올해 세수펑크 얼마 예상하십니까?
상당 부분 하방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방 위험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것까지 계산하기 전에 이미 40조 이상 펑크납니다. 이미 40조 이상 제가 장담해요. 40조 이상 펑크나는데 하방 리스크 여파에 따라서 그 이상 납니다. 그 이상 납니다. 예? 그거 나중에 차기 정부한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다 짜온 예산 때문에 세수 펑크가 이렇게 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예? 기재부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빛의 혁명군 총사령관 이재명의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란 정당을 해산시키는 전투형 노무현과 다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려내는 젊은 김대중의 역량을 이재명이 보여줄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